인플레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 없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그리고 실버 버튼 받은 유튜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보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 없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강력한 인플레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아마 인플레 압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은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빨간 선은 국제유가인데, 그림에서 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 기대가 올라온 건 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는 셰일 오일 혁명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유가가 더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따라서 인플레 기대는 진정될 거라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즉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07년 말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죠. 2007년 말처럼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주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가 또 찾아오게 된다면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플레 기대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시기 이후 1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해되시죠? 인플레 기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주가는 그 뒤 1년 동안 어떤 수익을 기록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처참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렇게 올라온다, 또는 물가에 대한 불안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가만 안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이 가만 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기업들도 미래 예측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사업 환경이 불투명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도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난 과거 인플레 압력이 아주 급격히 올라왔던 5번의 시기 중에 4번이 주가의 급락을 겪었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아주 높아진 다음에 주가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냐? 마이너스 15.8% 정도 된다. 끔찍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내에 인플레 압력, 돈이 복사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주식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살펴보죠. 부동산은 5번 중에 2번은 하락하고 3번은 올랐습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2018년 지난 미중 무역 분쟁 시기에 잠깐 물가 올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평균이 좀 왜곡된 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5번 중에 2번 빠졌으니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돈의 값이 싸지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데이터를 보지는 않는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번 중에 2번 하락한 덕분 평균 수익률은 2.8%, 그러니까 연평균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한 5%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 상승률이 반토막 났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채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중앙은행이 가만 안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당장 채권 가격은 폭락하겠죠. 왜?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만 채권이 발행되니까. 그래서 옛날 저금리 채권들의 가격은 떨어집니다만, 이와 같은 정책 당국의 노력 덕분에 그 뒤에 불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또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요새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데 꼭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빠진 자산에 대해서 좀 편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성과를 기록한다, 이 말씀 정도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요인들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인플레 압력이 예상 밖으로 높아지는 경우 주식이 가장 패자다.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부동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은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가 그 뒤 퇴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채권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